그러면 이 상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저장하는 폴더는 우리 문서에 여러분 폴더 있었죠? 여기다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 아령 조명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저장하실 때 이 도맥북의 특징이긴 했는데 얘가 JPG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1.jpg 또는 0.jpg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약간 그래도 걸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걸 넣겠다. 그러면 조명 모드 등 .jpg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저장하면은 이게 일단 저장이 됐을 거고, 이 밑에 있는 상세 페이지 또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끌어보면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되는 게 한 장인 거예요. 지금 요렇게가 한 장인데 지금 여기 또 있죠. 그럼 얘를 또 저장. 그럼 요거를 또 저장하시면 되죠. 여기 또 있네요. 세 번째 얘도 끌어서 요거 특별 배송 안내인데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넘어가면 되겠다. 아니면 요것도 하실 거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1000에 1000짜리 사진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새 탭 한번 누르고 여기 미리 캔버스를 가요. 해서 그냥 로그인 한번 하시고 좀 유지 안 할게요. 디자인 만들기에서 직접 입력은 1000에 1000. 도맥북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 부분을 저는 어두운 건 싫어서 잠시만 가져올까요? 조명이다 보니까 어둡게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와 쉬프트 누르면서 S 누르면 이렇게 캡처를 할 수 있죠. 영역을 잡아서 미리 캔버스 창에 붙여요. 그리고 크기 조절해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1000에 1000에 맞춰서 우리가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쪽에 내가 제목
대표 이미지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조절해서 맞춰도 되는데, 저장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요소에서 업로드에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문서에 여기 쓱싹 스토어에 있는 아령 조명에서 요 조명 무드 등을 가져와서 크기 조절을 해서 맞추고, 얘가 좀 어두운 것 같으면 사진을 클릭해서 필터 효과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정해서 밝기 대비를 적당하게 맞추셔도 되겠죠? 또 추가할 거면 페이지 추가해서 여기다 또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 사진이 하나밖에 없어도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캡처를 해서 추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V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Alt 누르면서 늘리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커져요. 그러고 다운로드를 뭐 PNG나 JPG로 해서 내장을 고해상도로 받으면 요게 압축이 돼서 묶여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대표라든지 뭐 천회천회라든지 내가 알아보기 쉽게 놓고 파일 열기에서 압축을 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대표 사진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대표 사진을 쓰지 않고 다른 대표 사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추가 이미지가 몇 개 없는 것도 바로 처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매국에서 상품 하나 떼와서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저장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다 저장한 내가 이제 선택한 요 상품은 이제 가격이랑 이런 거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주소는 복사를 해서 우리 마진 계산기에 날짜는 뭐 오늘 날짜일까요? 1월 19일. 그 다음에 사이트 주소는 붙여넣기. 이렇게 떠도 상관없습니다. 클릭했을 때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소가 주소로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도매국 맞고 상품명, 복사해서 상품명에 붙이면 되죠. 붙일 때는 일단 여기 내용 좀 지우고 컨트롤 V로 붙일게요. 서식이 그대로 따라오는 건 싫어서. 그 다음 여기 구입 원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면
얘를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옆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여기 단가가 11,900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제 구입 원가가 11,900원. 그리고 상품을 하나 골라서 구매하기 가보면 이게 가격이 배송비가 얼마인지 보이는데 배송비는 무료 배송이네요. 그럼 지불 배송비는 0. 그럼 나는 어떻게 팔 거냐? 이제 요거를 보면은 대충 11,900원에 1.7배를 했을 때 22,23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나는 가격대를 한 19,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고객 배송비는 0으로 하겠다. 이렇게 만약 맞춘다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최종 마진은 21% 정도가 남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나는 11,000원이니까 한 15,000원에 팔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그런 경우 7% 정도 남네요. 물론 이거보단 더 남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은 간이 사업자실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업을 처음 벌였을 때는 간이 사업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도 10%가 아니라 1%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라고 했을 때 스타트 제로 수수료 하면 수수료도 0원이겠죠. 그리고 CS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한다면 CS 비용도 다 수익으로 남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구조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약간 마진을 박하게 잡는 이유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익을 좀 박하게 잡는 이유는 이게 역마진이 나는 경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5,000원도 남긴 남지만 굉장히 좀 7% 정도 남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얼마에 팔 건지 예를 들어서 2만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상품이 올려져 있을 때 해당 상품이 시장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에 팔리고 있는지 대략적인 가격을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는 해요. 근데 이 상품의 경우는 지금 아까 보니까 가격대가 좀 싼 거는 진짜 싸게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한 12,000 얼마? 한 13,000원에 올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마진이 역마진이 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수료라든지 부가세 이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진이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지만 거의 남지 않는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설정할 때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해요. 한 예를 들자면요. 자기가 그 강아지 스카프를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파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가는 대략 얼마 정도냐고 했더니 10,000원 정도 뭐라더라? 10,000원 정도 든댔나요? 그런데 거기 내가 11,000원으로 팔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무작정 내가 얼마니까 얼마에 팔겠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세금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결론적으로는 역마진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한 채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는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되게 그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요 마진 계산기에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구조로는 아마 마진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미연에 좀 방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도매국에서 상품을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따오셔야죠. 요거에서 조금 더 보탠 거라면 미리 캔버스에서 1000에 1000픽셀짜리
추가 이미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죠? 아직은 상세 페이지를 자르는 거는 지금 안 했고요. 그냥 천에 천으로 추가 이미지 만드시는 거 정도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진 계산기를 활용해서 마진 가격, 판매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한 거는 마진 계산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이따가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상품 올리기죠?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아직은 상품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7시 55분이니까 8시부터 쉬는 걸로 하고 8시 10분에 상품 올리기 들어갈게요.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가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상품을 이제 우리가 따온 것들을 이제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을 이제 올릴 거니까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으로 가볼까요?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공지니까 닫고요. 카테고리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무드등이라고 한다면 카테고리가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새 탭을 하나 여세요. 그리고 네이버로 가서 그냥 아까 그 뭐 아령 무드등 또는 무드등 이런 걸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쇼핑에 가서 보시면 이런 종류가 어디 있냐면 인테리어 조명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네요.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네이버 랭킹 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즉 고객들이 많이 찾은 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인테리어 조명에 넣지 않고 만약 다른 데다가 넣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운동기구 같은 데 넣었다고 한다면 찾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먼저 내가 상품을 올리기 전에 언제나 검색을 해서 카테고리를 찾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골랐던 무드등은 인테리어 조명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카테고리명은 인테리어 조명 이렇게 쳐보면 그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는 보통 이제 전기 제품들은요 캐시 인증 필수 카테고리거든요. 아까 보니까 요 도매국의 상품이요. 아까 보면은 캐시 인증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전기 안전용품 확인. 그리고 요 밑으로도 내려서 보면 상세 페이지에도 캐시 인증 보였을 거예요. 요걸 이따가 집어넣어야 돼요. 요 상품은. 일반 자판은 필요 없는 건데 전기 제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언제나 이런 캐시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찾아보시고 넣어야 되는 거 그게 좀 차이가 되겠고 이전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 제품은 우리가 상품이 색깔이 다양하죠? 즉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 넣는 게 저번 시간하고 조금 다른 점일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는 올려보도록 하죠. 자, 상품명을 이제 적을 건데요. 우리가 이 상품명을 적을 때 제가 아령 무드등이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무드등 정도로만 만약 쳐본다면 이 무드등에 대해서 쇼핑 연관으로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1등, 2등, 3등 같은데 이렇게 적어 놓은 내용들 보면은 참고로 쓸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무드등을 수유등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드 등 중에는 유선과 무선이 있잖아요. 내 상품이 무선이라면 무선이라고 적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읽어보니까 집들이 선물이라고 적어진 것들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면 이 상품을 집들이 선물로 사주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집들이 선물을 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걸려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생각해서 지어주시면 됩니다. 도매국의 이름을 그대로 적었을 때는 실제 그대로 적는 판매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상품들만 잔뜩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대로 적기보다는 키워드를 조금 조정해서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여기 에피하임, 아령조명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저는 에피하임이라는 것을 써도 좋지만 굳이 안 써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니까 아령조명, 무선 스탠드, 무선 스탠드? 스탠드는 좀 스탠드 조명, 무선 스탠드 조명, 무드등, 그럼 여기다가 수유등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상품 검색 품질을 체크해 보면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럼 확인. 저는 여기서는 그냥 아령 조명이라고 적었는데 가끔 보니까 좀 특이하게 생긴 조명들을 실제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령 조명도 좀 찾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적었어요.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품명은 키워드의 조합으로 만들 때 대략 한 5개, 3개에서 5개 정도를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판매가. 아까 제가 정한 판매가라면 저는 얼마에 팔기로 했냐면 2만원에 팔기로 했죠. 그러면 요 판매가는 2만원을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재고 수량. 뭐 맘대로 적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그 옵션의 재고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 적어도 되고 옵션 적을 때 어차피 바뀌니까 적어놨다가 바꾸셔도 되고요. 자, 옵션에서는 여기서는 우리는 조합형으로 갈게요. 왜냐면 각각의 재고도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형은 재고를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형으로 하겠습니다. 옵션명 개수는 1개, 요거 옵션은 저는 컬러. 그리고 옵션 값은 아까 도매국에 보니까 상품들의 옵션이 다양했거든요. 요렇게 이거를 왔다 갔다 하고 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지금 요 상태, 그러니까 이 지금 창이 옆으로 붙게끔 할 건데요. 윈도우 키와 오른쪽 방향 화살표를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스토어를 윈도우 키와 왼쪽 방향 화살표를 붙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2개를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도 돼요. 얘를 끌어다가 여기 옆에다 그냥 들려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눌러서 2개를 같이 보셔도 됩니다. 요 사이는 이렇게 조절해서 칸 너비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옵션 보기에서 봤을 때 이 옵션들이 다 보이니까 이 옵션의 값을 적으면 되죠. 뭐 A타입, 로즈골드, 쉼표, A타입, 골드, A타입, 실버, B타입, 로즈골드, B타입.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옵션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옵션 둘로 해서 종류 A타입, B타입하고 색상 고르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B타입의 색깔이 또 똑같지는 않네요. 그죠? 로즈골드, 골드, 실버는 같네. 근데 유광하고 무광이 좀 다르니까 지금은 옵션이 그냥 하나인 게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살짝 봤을 때. 해서 옵션과 옵션 사이는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로 옵션가가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지만 옆에 이제 재고 수량을 다 적어야죠. 이게 우리가 이 옵션별 수량을 그대로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도매국이라는 실제 이제 도매상에 남은 옵션들인 거고, 옵션이 너무 적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재고 수량은 그냥 통합해서 그냥 100개씩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100, 100, 100, 100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그보다 여기 체크하면 모두 선택이 돼요. 여기 재고 수량에 100 적고, 여기 조금 덜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일게요. 여기 선택 목록 일괄 수정하면 이렇게 재고가 모두 100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옵션가도 내가 선택해서 몇몇 개만 옵션을 높이는 것도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옵션까지 한번 설정해 보았는데요. 옵션 부분은 이전에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아직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일단 옵션에 질문 있으신 분들 좀 질문을 받고 그 이후에 상품 이미지 올리는 거 할게요. 그 이유는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대표 이미지 클릭하셔서 내 사진.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저장하셨던 이미지 있죠? 저는 문서에 싹싹하게 아령 조명. 그래서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도 좋지만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할게요.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서 어쨌든 아까 저희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이미지 중에 선택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추가 이미지 또한 나머지 이미지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순서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해둘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넣어보시고 상세히 설명도 넣어보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글씨도 적고 글도 적는, 그러니까 그림도 넣고 요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블로그처럼 실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 블로그의 시스템을 따라온 게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안에 우리가 글을 직접 적을 수 있다면 그거가 키워드로 조금 더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다 보면요, 다른 뭐 옥션이나 G마켓 이런 데 올린 것들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는 중간중간에 글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꽤나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그냥 올릴 거예요. 사진, 내 사진. 그래서 지금 뭐 조명 상세 1, 2, 3번을 저는 올릴게요. 그리고 등록. 그럼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요거 크게 할 거면은 크기 이렇게 맞춰서 올리셔도 좋아요. 자, 어쨌든 등록. 상품 주요 정보에서 브랜드나 제조사가 있다면 적으시는데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디 보자. 지금 아까 도매국의 상품에서 제조사가 여기는 에피아임으로 되어 있네요. 모델명도 에피아임, 아령 조명. 그러면 에피아임이라고 저는 적을게요. 그리고 상품 속성에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걸 체크하면 되는데 사실 잘 모르겠죠? 그럼 넘어가세요. 자, 캐시 인증. 요거는 이제 조명이다 보니까 인증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도매국 사이트 화면이 필요한데 요거 화면 보이게 하고 윈도우와 오른쪽 방향키.
그러고 반대쪽에 요게 보이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 편하죠. 인증 선택 보니까 얘가 전기용품 안전 확인이에요. 그러면 전기용품 안전 확인 요걸로 놓고 인증기관. 자세히 보기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긴 나오니까 그대로 쓸게요. 이런 경우는 좀 편해요. 인증번호 네, 됐죠? 일단 원산지가 아까 보니까 여기는 중국이에요. 그러면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 아시아, 중국. 상품 상태 신상품 맞고요. 상품 정보 제공 곳이 가공식품 아니니까 요거는 바꿔야겠네요. 관련된 걸로 바꾸면 되는데 마땅히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타 재화에서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하세요. 배송. 아까 무료 배송하기로 하신 분은 무료로 맞춰주셔야죠. 요거 검색 설정. 그럼 태그 직접 입력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고요.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보면은 이런 것들은 태그 사전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적어도 되고 단 여긴 10개밖에 못 적으니까 나는 적을 게 많다 하면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럼 빼면 내가 더 적을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태그 여기다 더 적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그럼 여기다 다 적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검색 품질 체크해 보시면은 점검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저장하기 수입사 여기 아까 안 적었었는데 수입사가 어디로 돼 있나요? 만약 잘 모르겠거나 찾기 힘들면 그냥 중국 한 번 더 적어요. 그러고 저장하면 저장됩니다. 요거 상단 번호가 지금 없나요? 저장하기 하면 상품이 완료됐고 스토어 상품 보기 하면 이렇게 상품이 잘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1000픽셀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 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확대 보나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 이렇게 나오죠. 아까 넣었던 전기 인증 정보 보이고요. 이렇게 상품이 잘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올라간 상품은요, 우리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모바일로 들어가서 상품이 어떻게 올라갔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몰에서는 이렇게 보여요.